눈을 천천히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리더입니까? 밥 프록터. 그는 캐나다 출신의 사상가이자 강연가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잠재의식과 부의 법칙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인물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한 권으로 인생을 바꾼 그는 이후 얼 나이팅게일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수백만 명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언제나 단순하고 깊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생각의 중심에 리더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직함과 동일시합니다. 팀장이 되어야, 임원이 되어야, 혹은 사람들 앞에 서야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직함이 없어도 이미 리더입니다. 리더십은 당신이 가진 명함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입니다. 직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존재의 상태는 내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밤 이 한 문장을 잠재의식 깊이 새겨두세요.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 주변에 직함은 없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따르는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회의실에서 발언하지 않아도 그가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특별한 권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알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것을 존재로서의 리더십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잉의 상태에서 나오는 리더십. 그것은 어떤 자격증으로도 부여받을 수 없고 오직 내면의 각성을 통해서만 깨어납니다. 당신 안에도 그 씨앗이 이미 심겨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은 내면에서 리더십을 깨우는 3가지 열쇠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직함 없이도 리더인 이유입니다. 리더십이 지위가 아닌 정체성의 문제임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열쇠는 자기 자신을 이끄는 법입니다. 잠재의식을 먼저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팀도 진정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진동으로 주변을 이끄는 법입니다. 말이 아니라 에너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원리. 이 3가지가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외부의 평가와 직함으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의 뿌리는 그 어떤 외부 조건보다 깊은 곳,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그것이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열리는 이 시간에 들어온 생각은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밥 프록터가 평생 가르쳐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반복해서 심어주는 이미지와 언어를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억지로 무언가를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 소리를 따라 흘러가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리더십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3개의 문을 열 것입니다. 첫 번째 문 너머에는 당신이 이미 리더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너머에는 자기 자신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 너머에는 말없이도 사람을 움직이는 진동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저 이 여정에 몸을 맡기세요. 밥 프록터의 말처럼 당신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사물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보이는 것은 손 안에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지배적인 상태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내면 능력이 진짜 일어나는 곳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오늘 밤 이 두 문장을 가슴에 품고 잠드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가 내일 당신이 만들어낼 현실의 설계도입니다. 이제 다음 문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꺼풀은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숨결은 깊고 고르게 흐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이미 리더인가? 밥 프록터는 어느 날 강연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을 든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든 사람들 대부분은 팀장, 부장, 임원이라는 직함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프록터는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리더십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해왔습니다. 리더십은 조직도의 가장 윗칸에 이름이 적히는 것, 명함에 직함이 새겨지는 것, 회의실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믿음을 조용히 심어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면 그때 리더가 된다고. 하지만 프록터는 이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직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내부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프록터는 state of being, 즉 존재의 상태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hat you have가 아니라 who you are입니다. 직함은 what you have에 속합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who you are, 즉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옵니다. 잠시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함을 모두 지워버린 자리에 어떤 존재가 남아있습니까? 그 질문 안에 오늘 밤의 핵심이 있습니다. 프록터는 강연에서 이런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CEO 자리에 앉아 있어도 리더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직함이 없어도 진정한 리더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직함을 가진 CEO가 두려움으로 팀을 통제하고 자신의 불안을 숨기기 위해 권위를 휘두른다면 그는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 리더가 아닙니다. 반면 어떤 신입사원은 직함도 없고 권한도 없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팀의 방향을 줍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리더십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프록토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정체성이 행동보다 먼저 온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먼저 리더처럼 행동하면 나중에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프록토는 이것을 뒤집습니다. 먼저 내가 리더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재가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당신이 내면 깊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스스로에게 붙인 정체성의 라벨을 읽고 있습니다. 그 라벨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팀장이 되면, 임원이 되면 그때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거야. 프록터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승진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진이 당신의 내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팀장 자리에 앉는 순간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에 오른 사람은 더 큰 두려움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리더십은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프록터는 말합니다. 리더십은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리더십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내면의 확신으로 응답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리더십의 실천입니다. 직함이 없어도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리더로 정의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리더입니다. 잠재의식은 그 선언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존재가 행동을 만든다는 원리를 실제 삶에서 느껴보십시오. 자신을 리더로 인식하는 사람은 회의실에서 다르게 앉습니다. 다르게 듣습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아직 준비 중인 사람으로 보는 이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공중에 흩어집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존재 상태를 먼저 감지합니다. 오늘 밤 잠드는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 진실을 조용히 흡수하게 두십시오. 프록터는 리더십을 외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리더 자리를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리더십은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결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인가? 아니면 끌려가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십시오. 나는 이미 리더다. 직함이 아니라 존재로서. 이 문장을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하십시오. 잠재의식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자체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믿음이 새로운 정체성에 자리를 내주는 소리입니다. 그 고요한 변화를 느끼며 오늘 밤 편안히 잠드십시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오늘 밤 이 두 문장이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어제와 조금 다른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밖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언제나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어갈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끌고 있는가? 밥 프록터는 자신의 초기 커리어를 회고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소방관으로 일하던 시절 연봉 4,000달러에 빚은 6,000달러였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그의 내면은 두려움과 자기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팀을 이끌게 되었을 때 그는 지시를 내리면서도 스스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 불신은 말보다 먼저 팀에게 전달되었고 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았다고. 프록터는 인간의 마음을 두 개의 층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식의 층, 그리고 그 아래 훨씬 더 깊고 넓은 잠재의식의 층. 잠재의식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 환경, 반복된 경험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은 리더의 반응 방식, 판단의 속도, 팀 앞에서 내뿜는 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신이 아침 회의에서 짜증을 느끼는 이유,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재의식 속 오래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록터는 패러다임을 비행기의 자동 조종 장치에 비유했습니다. 조종사가 손을 놓아도 비행기는 설정된 경로를 따라 날아갑니다. 당신의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패러다임은 당신의 감정, 말투, 결정을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리더가 두려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용기 있는 말을 해도 팀은 그 두려움의 진동을 먼저 감지합니다. 말이 아니라 에너지가 먼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동 조종을 끄는 첫 번째 행위는 바로 그것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프록터는 두려움의 뿌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무지이며 그것은 의심과 걱정이라는 형태로 의식의 표면에 먼저 나타난다고. 리더가 자신을 의심할 때 그 의심은 감정의 층으로 내려가 두려움이 됩니다. 그 두려움은 억압되면 불안이 되고 불안이 쌓이면 판단력을 흐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대부분 의식의 레이더 아래에서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리더 스스로도 자신이 두려움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셀프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셀프 리더십이란 타인을 이끌기 전에 자신의 잠재의식을 먼저 지휘하는 능력입니다.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하고 싶다면 당신 안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리더십도 다르지 않습니다. 팀의 분위기는 리더의 내면 상태를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리더가 평온하면 팀은 안정됩니다. 리더가 불안하면 팀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리더십의 출발점은 팀 미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점검하고 의식적으로 원하는 에너지를 선택하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자기 주파수 감사, 셀프 프리퀀시 오디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 직후 스마트폰을 열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노트를 꺼내 이 질문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에너지로 팀을 만나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기대가 있는가? 피로가 있는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상태를 바꾸는 첫 번째 행위라고. 감사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면의 체크인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두려움이나 걱정을 느낄 때 그것을 눌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프록터는 경고했습니다. 억압된 두려움은 불안이 되고 불안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판단력을 갉아먹는다고. 해결책은 억압이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오늘 아침 짜증이 느껴진다면 그 짜증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짜증이라는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과 동일시되는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됩니다. 인식이 곧 선택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에서 비로소 당신은 다른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록터는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을 지각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6가지 고등 정신 능력 중 하나입니다. 지각이란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1분만 자신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눈 뒤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이라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 두려움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이상적 리더 이미지의 시각화입니다.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이것은 리더에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매일 10분 눈을 감고 당신이 되고 싶은 리더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그 리더는 팀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로 말합니까? 어떤 에너지를 발산합니까?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면 속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몰입하십시오. 그 감정이 잠재의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심어집니다. 반복된 심상화는 잠재의식을 새로운 방향으로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잠재의식은 반복과 감정을 통해 프로그래밍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두려움의 패러다임을 갖게 된 것도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두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그것이 감정과 결합되어 잠재의식에 새겨졌습니다. 시각화는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역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이산적 리더의 모습을 매일 생생하게 느끼며 반복할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당신의 행동과 반응이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를 향해 정렬됩니다. 이것이 프록터가 말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밥 프록터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전환점을 맞이한 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내 안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내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을 매일 마음속에 심기 시작했을 때 팀이 달라졌다고.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팀, 같은 사무실, 같은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내면 에너지가 바뀌자 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셀프 리더십의 실제 효과입니다.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먼저 변하면 팀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말이 아닌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이 셀프 리더십을 오해합니다. 자신을 강하게 통제하는 것,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항상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것이 셀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록토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진정한 셀프 리더십은 억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강인한 척하는 리더는 팀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리더는 팀에게 진짜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팀은 반드시 느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노트를 꺼내 이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내가 되고 싶은 리더는 팀 앞에서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그 에너지를 단어 3개로 적어 보십시오. 평온함, 명확함, 따뜻함, 혹은 당신만의 단어로.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에너지를 가진 당신의 모습을 1분간 느껴보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직전의 잠재의식은 가장 깊이 열려 있습니다. 그 순간에 심은 이미지는 밤새 잠재의식 속에서 자라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심은 이상적 리더의 이미지는 당신이 눈을 감는 순간부터 잠재의식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팀 앞에서는 당신은 오늘
밤 당신이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셀프 리더십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조용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쌓일 때 패러다임은 서서히 바뀝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뀔 때 팀은 달라집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사물이 된다. 마음속에서 볼 수 있다면 손으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변화는 내면이 먼저 변한 후에 온다. 오늘 밤 그 변화는 당신의 내면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어갈 이야기는 명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더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말 한마디 없이도 팀 전체의 공기가 달라지는 그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밥 프록터는 평생을 바쳐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월요일 아침 당신의 팀이 회의실에 모여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의 걸음걸이, 호흡의 깊이, 눈빛 하나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0.1초 만에 결정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밥 프록터는 이것을 진동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너지는 언제나 말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잠드는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평생 하나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책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 박동도 모두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정하는 진동이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을 결정한다고. 이것은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록터는 이것을 물리학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들은 쉬지 않고 진동하며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의 감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생각은 전기입니다. 감정은 자기장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합할 때 당신의 진동이 만들어집니다. 리더가 두려움 속에서 팀을 이끌면 그 두려움의 주파수가 팀 전체에 전달됩니다. 반대로 리더가 확신과 고요함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주파수 역시 공간 전체에 퍼집니다. 팀원들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잠재의식은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진동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회의실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리더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흡이 깊고 느립니다. 그의 어깨는 내려가 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팀원의 어깨도 조금씩 내려옵니다. 옆자리 동료의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에너지 전염입니다. 누군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지시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진동 상태가 공간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프록터는 이것이 리더십의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이끄는 것. 밥 프록터는 리더십에 관해 하나의 냉정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리더의 에너지 수준이 팀 전체의 최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장 효과라고 부릅니다. 리더가 불안하면 팀은 그 불안의 천장 아래에 갇힙니다. 리더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팀원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두려움의 주파수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리더가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할 때 팀 전체의 가능성이 그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당신이 팀의 천장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동 리더십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관리, 진동, 주파수. 이것은 너무 감성적인 이야기 아닌가? 현실의 비즈니스에서 이런 것이 실제로 작동하는가? 밥 프록터는 이 오해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진동의 법칙이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물리학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아무것도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원리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우주적 파동이며 그 파동은 공간과 시간을 관통합니다. 리더가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관리하는 것은 감성 훈련이 아니라 팀의 주파수를 조율하는 가장 정밀한 리더십 도구입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밥 프록터가 평생 가장 깊이 연구한 책 나폴레온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젊은 저널리스트 나폴레온 힐은 어느 날 미국 최고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인터뷰하게 됩니다. 짧은 만남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카네기는 그에게 놀라운 도전을 내밀었습니다. 성공의 철학을 정리하는데 20년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힐은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500명 이상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을 연구한 끝에 하나의 원리에 도달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힐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카네기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약 5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철강을 제조하고 판매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이 사람들을 자신의 주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부를 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통해 축적한 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백만장자로 변모시켰습니다. 그 비결은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조화롭게 연결된 마음들의 집합적 에너지였습니다. 밥 프록터는 이 이야기를 수십 년간 강연에서 반복해서 인용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스터마인드 원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명확한 목적을 향해 조화의 정신으로 함께 일할 때 지식과 노력이 조율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 만날 때마다 제3의 보이지 않는 힘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마스터마인드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 원리를 진동의 언어로 재해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파수가 완전한 조화 속에서 결합될 때 그 합산된 에너지는 단순한 2배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지성이 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업이 아닙니다. 진동의 공명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폭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단순히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놓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힐은 조화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경쟁심이나 불신이 있다면 그 진동은 서로 충돌하고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밥 프록터는 이것을 주파수의 충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팀원들의 진동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리더 자신의 에너지 상태가 먼저 조화로워야 합니다. 리더가 두려움의 주파수를 방출하면서 팀의 조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그 회의실로 돌아가 봅시다. 이번에는 리더가 자리에 앉기 전 잠깐 멈춥니다. 그는 눈을 감고 3번의 깊은 호흡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30초간 이어집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30초가 지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어깨가 내려갑니다.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것이 진동 리더십의 실제 장면입니다. 침묵도 진동입니다. 리더의 고요함은 팀 전체에 전달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말이 없어도 에너지는 이미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의 상황이 그들의 생각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같은 주파수에 묶인 채 같은 현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달라야 합니다. 리더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진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나는 어떤 에너지 상태로 팀 앞에 서겠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파수에 의식적으로 머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팀 전체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프록터는 리더로서 자신의 진동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감사는 가장 높은 진동 상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 감사한 것 10가지를 떠올리고 그것을 실제로 느끼세요. 생각만이 아니라 감정을 동반해야 합니다. 둘째, 목표를 선명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끌고 싶은 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세요.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살아있게 만드세요. 셋째,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주파수를 사랑과 연결의 상태로 올려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내일 당신이 팀 앞에 서는 장면을 떠올리세요.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의 호흡은 깊고 느립니다. 어깨는 내려가 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이 방 안으로 퍼져나가고 팀원들의 얼굴이 하나씩 밝아집니다. 그 장면을 1분간 느껴보세요. 생각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끼세요. 이것이 오늘 밤의 실천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장면을 계속 처리할 것입니다. 내일의 진동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밥 프록터는 평생 이 하나의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을 끌어당깁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팀의 모습은 당신이 먼저 그 진동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명령으로 팀을 바꾸는
바꾸려 하지 마세요. 먼저 당신의 진동을 바꾸세요. 그러면 팀이 바뀝니다. 공간이 바뀝니다. 결과가 바뀝니다. 당신이 방출하는 주파수가 당신의 우주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오늘 밤부터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오늘 챕터를 마무리하며 두 개의 말을 조용히 남깁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정하는 진동이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두 마음이 조화 속에서 만날 때 제3의 보이지 않는 힘이 탄생한다. 이 두 문장을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이 밤새 이 진실을 처리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조금 다른 주파수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편안히 쉬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천천히 감아도 좋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오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직함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라고. 그리고 그 존재의 상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잠들기 직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리더는 직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팀장이라는 명함이, 대표라는 호칭이 리더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그 내면의 상태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오늘 아무런 직함 없이도 누군가에게 조용히 영향을 미쳤다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리더였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밤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두 번째 챕터에서 우리는 자기 리더십을 이야기했습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을 지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진정으로 이끌 수 없다고. 우리의 잠재의식은 하루 종일 우리가 보내는 에너지,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 우리가 선택하는 감정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주파수가 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주파수로 하루를 살았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까? 아니면 확신이었습니까? 그 질문을 오늘 밤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던져보십시오. 세 번째 챕터에서 우리는 진동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상태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것. 밥 프록터가 강조한 마스터마인드의 원리, 즉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집단 지성은 개인의 합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 리더는 그 주파수의 기준점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진동을 내보냈는지,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오늘 밤 단 한 가지만 실천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감기 전 노트나 메모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딱 한 문장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에너지로 살았는가.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안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졌던 감정 하나, 그 에너지의 색깔 하나를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이었다면 두려움이라고, 그것이 평온이었다면 평온이라고. 그 한 문장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의식적인 리더로 깨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의식이 잠들어도 잠재의식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 당신이 받아들인 가르침들, 존재의 상태로서의 리더십, 자기 주파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진동으로 연결되는 마스터마인드의 원리, 이 모든 씨앗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수면 중에도 계속해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그러니 오늘 밤 좋은 생각을 품고 잠드십시오. 오늘 밤 당신은 리더로 잠드십시오. 직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리더로 인식하는 것, 그 존재의 상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조용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볼 수 있다면 손 안에서 느낄 수 있다. 오늘 밤 그 리더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잠드십시오. 편안히 쉬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밥 프록터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처럼 잠들기 전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채널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